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천천히 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화면 보시면 제일 오른쪽 위에 점점점 있거든요. 클릭하시면 재생 속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0.75배 정도로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별거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감정평가 금액은 4억 1,500만원입니다. 이 물건 20층 중에 2층이고요. 2층이라는 특이점이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임차인이 있는데요. 2명이나 있는데 2명 다 권리 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저 보다시피 이 정씨는 임차권 등기자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자라는 단어가 딱 보이면 뭐부터 생각이 되겠어요? 임차권 등기가 언제 되었는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임차권 등기가 이때 되어 있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요구를 한 걸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당 요구란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 한 겁니다. 배당 요구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자는.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라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인수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대항력에 있는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세입자가 한 명 되어 있는데요. 김씨가 있는데 보증금 4천만원이 있는데 이 김씨에 대해서는 매각물권 명세서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이점은 여기 보다시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죠. 자, 가등기가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 모든 가등기는 등기부를 보시면 항상 모든 가등기는 매매 예약 가등기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가등기의 경우에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또는 경매 신청을 했다라면 이 가등기권자는 배당을 받기 위한 액션을 취한 걸로 보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한 걸로 보고 이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됩니다. 이 물건에 있어서는 이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됨으로 인해서 이 이후의 권리들은 모두 다 소멸상이 됩니다. 물론 이 주택 임차권 등기의 대항력은 제외하고요. 근저당 소멸, 압류 소멸, 임의경매 소멸 이렇게 소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가장 선순위일 때만 중요합니다. 가등기가 만약에 근저당 이후이거나 압류 이후였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소멸인데 가장 첫 번째 이렇게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했거나 또는 경매를 신청했거나 라는 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여기 써있죠. 최선순위 가등기권자는 이 사건 신청 채권자임. 그래서 경매를 신청했죠. 그러다 보니까 최선순위 설정일자의 담보 가등기가 되어서 이 가등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전부 소멸상입니다. 자, 가등기는 해결이 됐죠. 그리고 세입자 김씨와 정씨가 있는데요. 자, 김씨와 정씨가 있는데 이 정씨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임차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된 날짜가 이미 임차권 등기된 날짜가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이 날짜를 써놨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8천만 원의 세입자는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대항력 있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김씨가 있는데요. 김씨는 2018년도에 전입을 했고 2019년도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밑에 특이점이 나오죠. 채무자와 동거인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입세대 연람내역을 띄워보시면 이 김씨가 전입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기 정씨는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사를 나갔고 그 다음에 채무자와 동거인인 김씨는 현재 집에서 살고 있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자, 가장 특이점이라기보다 가장 중요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전입한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이 앞에서 세입자가 최우선 면제를 받고 있는데, 물론 여기는 2억 8천만 원이라는,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에 해당 요건 아니긴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이후에 전입한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왜? 당연하죠. 이 하나의 공간에 어떤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해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거는 중복이잖아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한 김씨에 대해서는 채무자와 동거인이라는 점 부분도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보증금 4천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순위상에 2억 8천만 원이 있고 그리고 근저당이 있고 압류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전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받지 못할 걸 보입니다. 물론 시세가 좋아서 굉장히 높게 낙찰이 된다면 배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배당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입찰자 입장, 즉 낙찰자 입장에서는요, 낙찰을 받는 사람은 명도를 해야 되잖아요. 명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점유를 이 김씨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김씨가 또 이 보증금을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혹시 배당에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명도확인서가 필요할 것이므로 명도확인서를 받고 그다음 이사비도 주지 않고 점유하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낙찰자 입장에서 어찌 보면 배당을 받는 게 편한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배당이 안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그런 쪽이 좀 더 높은 확률이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세를 보시면 경남 아너스빌 보시면 106제곱미터입니다. 106제곱미터이고 보다시피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지금 마지막 실거래를 보시면 6억대입니다. 6억대. 전부 6억대이죠. 6억대라고 한다면 이 물건 지금 되돌아가서 보면 4억 1,500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6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다시피 여기 있는 모든 채권자들이 전부 다 배당을 다 받죠. 다 받고 그리고 돈이 오히려 남을 정도까지 되니 이 4천만 원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을까요? 어쩌면 뭐 받으면 좋잖아요. 명도가 오히려 더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기를 오히려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왜 그대로 놔뒀을까? 지금 보다시피 상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물건 그냥 낙찰되도록 놔둔 것 같습니다. 이 물건 아무래도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입찰자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가능기도 문제 없고 세입자도 인수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답사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